네, 안녕하세요. 점프트 스프링부트 13회차 내용입니다. 자, 13회차는 4.5절부터 4.8절까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포 파일을 만들어서 AWS 서버에다가 올려보고 실제로 그 서버가 잘 돌아가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뭔가 이제 좀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제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이제 서버를 배포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서버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서버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자, 먼저 이 SSH를 이용해서 서버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SSH로 접속을 하면은 자, 그거를 점프2라는 이름으로 호스트 이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sudo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리눅스 이제 명령어인데 슈퍼유저 2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한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sudo reboot라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버를 이제 그러니까 재부팅하는 건데요. 그러면 연결이 끊길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가 꺼지니까. 자, 그러면 바로 접속하지 마시고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접속을 그 서버 SSH 접속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은 요렇게 그 이름이 점프2라고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냥 호스트 네임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점프2라고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버 시간을 설정하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UTC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면 아마 현재 시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재 시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은 자,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데이트를 입력해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자바를 배포 파일을 올려서 이제 그 배포 파일을 읽어서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바가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자바 왜냐면은 그냥 기본적인 서버 리눅스 OS만 설치된 서버이기 때문에 자바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자바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sudo apt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는 뭐 그런 이제 이 툴입니다. apt라는 게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바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아이고. 자, 여기서 그 좀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여기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공백 없이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간에 continue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냥 Y를 입력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9 버전 또는 뭐 17 버전 그 적당한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바 버전을 확인을 해보면 그 설치된 그 JDK 버전이 아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포 파일을 업로드하고 할 그 디렉터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자, mkdir sbb 어, 이게 이제 리눅스 시스템은 거의 기본적으로 터미널 기반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 명령어가 그렇게 막 복잡하고 뭐가 많진 않으니까 네, 하나씩 좀 잘.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띄어쓰기, 오타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 파일은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SBB 그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네, STS로 돌아와서 이제 배포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이제 우리가 배포 파일은 JAR, 자르 파일을 이용해서 배포 파일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초반에도 설명이 됐었는데, 그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톰캣을 내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바 프로젝트 배포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뭐 기존의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웹 환경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들은 WAR 파일로 이제 배포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JDK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자, 메뉴에서 이렇게 윈도우 프리퍼런스 그래들로 들어가서 여기 어드밴스 옵션의 자바 홈 항목에 자, 이 JDK 디렉터리를 설정을 해줍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자바 홈에. 자, 그리고 빌드.gradle의 자바 항목을 여기 빌드.gradle의 여기 소스 컴패티빌리티를 19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입력을 네,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STS에서 run의 run configuration이라는 부분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 그래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들. 네. 그다음에 이 그래들 태스크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new configuration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네임을 SBB라고 입력을 해주고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그리고 여기 그래들 태스크에다가 부트 자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먼저 여기 애드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워크스페이스 버튼을 클릭해서 그 현재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런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런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밑에 콘솔 쪽에 뭔가가 또 실행되는 것 같은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자, 그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 빌드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libs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파일이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진 거냐면 그 빌드.gradle에 보면 그 버전이라는 부분이 써 있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0.0.1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과 이 버전이 합쳐진 형태로 배포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STS에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S를 살펴보면 자, 먼저 그 세팅, 네, 프리퍼런스, 네, 여기 프리퍼런스에 들어와 보면은 여기 그래들이라는 항목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요 자바 홈을 그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JDK의 이제 그 홈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저랑 좀 다를 거예요. 저는 뭐 맥 OS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코레토 17 버전을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좀 그 설치한 그 JDK 버전에 따라서 네, 요 경로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run 메뉴에서 run configuration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서 자, 여기 그래들 태스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서 우클릭 new configuration.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네임을 SBB로 바꾸고 자, 여기 워크스페이스 선택을 해서 여기 SBB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애드를 클릭해서 요 이름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 자르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어플라이를 클릭하고 네, 런을 클릭해 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래들 익스큐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포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배포 파일을 어 이제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서버에다가 이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일질러를 실행해서 그 이 배포 파일이 있는 폴더를 이제 이쪽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파일의 위치는 네, SBB 그 프로젝트의 빌드의 libs 폴더에 들어있다고 네, 앞에서 이제 나와 있었고요. 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배포 파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서버가 접속이 되어 있을 텐데 그 SBB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 요 SBB 디렉토리로 이 배포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여기 밑에 뭔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좀 프로세스가 조금 보일 거고요. 뭐 얼마 안 걸립니다. 파일 크기가 뭐 크진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시 SSH 접속을 해서 네, 모바일 엑스텀이나 이제 그냥 터미널로 접속을 한 다음에 자, cd sbb 네, cd는 이제 change 디렉토리 네, sbb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요 띄어쓰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그 우리가 STS에서 실행할 때 보여졌던 그런 그림이 이렇게 콘솔에 쫙 나오면서 서버가 올라가게 됩니다. 서버가 실행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실행을 했으면 그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들 PC에 브라우저에다가 그 여러분들 AWS IP 주소를 입력하고 8080을 입력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기본 리스트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데이터는 없죠. 왜냐면은 그 AWS에 이제 그 DB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습했던 건 로컬, 여러분들 PC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목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게 네,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여기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아마 여러분들 그 우분투 서버에도 보면은 이렇게 local.mv.db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 네, 서버 스크립트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매번 이런 명령어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게 뭐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이제 자동으로 뭐 그 실행을 하는 파일 또 종료를 하는 파일을 네, 각각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SBB 디렉토리. 자, 또 이거는 이제 서버예요. 서버. 네. 서버에서 우분투 서버에서 자, SBB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요. 자, nano start.sh. 나노 띄우고 start.sh. 요거는 이제 뭐 메모장 같은 거예요. 네. 그 리눅스의 메모장 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을 할 건데 자, 요거를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화면이 뜨면 여기다가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뭐 이거는 그냥 단순 메모장에다가 요 내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전혀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네, 요 내용들을 그대로 잘 보시면서 네, 특히 요 부분 네, 뭐 막 특수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의해서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떤 뭐 배포 파일을 어떻게 뭐 로그를 어떻게 기록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할 건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네, 여기다가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장을 하는 건 컨트롤 O입니다. 컨트롤 O.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X로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그 SSH에서는 마우스 제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키보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만든 파일에 대한 그 권한을 이제 부여할 건데 이 권한이라는 게 그 리눅스는 파일을 기본적으로 뭐 읽기만 가능한 파일, 뭐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한 파일 뭐 모드가 불가능한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hmo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 파일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변경한다라는 걸 이제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chmod 띄우고 플러스 x 네, 띄우고 start.sh 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이런 권한을 이제 뭐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SBB 현재 SBB 폴더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점 슬래시 스타트 점 sh 그러니까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start.sh 파일을 실행해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뭐 밑에 이렇게 막 콘솔 그 우리 STSS 썼던 콘솔에 나오는 내용처럼 뭐가 쫙 올라갔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모를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그 브라우저로 그 IP 주소로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접속이 되는지.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얘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또 마찬가지로 나노 띄우고 stop.sh라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또 비어 있는 화면이 뜰 거고요. 자, 거기다가 이 내용을 또 그대로 써주세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뭐 여기 이제 현재 실행 중인 뭐 그 아이디를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아서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이제 만약에 뭐 실행 중이 아니면 not running이라고 아마 요 명령 프롬프트에 이제 뜰 거고요. 만약에 실행 중이라면 이제 그 해당 그 PID를 네, kill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거죠. 뭐 중지한다. 네. 그리고 SBB stop라고 네, 이렇게 띄워주도록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네,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다 작성을 하면은 또 컨트롤 O로 저장하고 컨트롤 X로 빠져나오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실행 권한 주고 자, 이렇게 스탑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행할 때는 이렇게 정지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좀 간단하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 환경으로 분리하기라는 내용인데 이제는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우리가 비밀번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밀번호도 적용을 해서 이제 함부로 누군가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연습이니까 그 비밀번호를 1, 2, 3, 4로 이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로컬에서는 그냥 쓰는데 배포한 파일에서만 비밀번호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개발 환경과 배포 환경을 좀 구분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배포 파일을 실행할 때 이제 이런 옵션을 추가해서 이제 별도로 좀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매번 좀 불편하니까
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파일을 이렇게 이름을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대시 prod 점 프로퍼티즈라고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내용은 일단 그대로 들어 있을 텐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 자, 요 부분 한 줄 추가하고요. 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네, 1, 2, 3, 4라고 일단 추가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다시 이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build.gradle 파일의 버전을 0.0.2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run의 run configuration으로 와서 이제 여기는 뭐 건드릴 게 없고요. run만 다시 해줍니다. 네, run만 다시 하면은 이제 요 0.0 이제 버전 요거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요런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배포 파일. 자, 그리고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요 파일을 또 SBB 그 서버 디렉터리에다가 네,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요거 STS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대시 프로드 네, prod 점 프로퍼티즈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요 한 줄이 더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를 세팅했습니다. 네. 그리고 빌드.점 그래들의 이제 버전을 0.0.2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런 컨피그레이션에서 네, 런을 한 번 더 해주면 네, 배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변경 내용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그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그 local.mv.db를 네, 일단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 여기서는 지금 SBB 폴더가 아니라 네, 그냥 가장 상위 폴더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SB 폴더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cd 띄우고 점점이라고 한번 명령 한번 쳐보세요. cd 띄우고 점점 그러면 아마 요 상위 폴더로 올라갈 겁니다. 그 상태에서 네, rm 띄우고 local.mv.db 네, rm이라는 건 이제 remove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cd 띄우고 sbb로 이제 sbb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어 다시 나노 띄우고 start.sh 그러니까 나노 편집기로 이 start.sh를 다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배포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파일의 이름을 써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배포용 파일의 어떤 그 설정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요 내용을 추가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컨트롤 O,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X로 네,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뭐 만약에 실행이 되어 있다면 뭐 스탑을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실행 중이었으면 SBB 스타트라고 나올 거고 아니면 뭐 SBB not running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타트 SH로 이제 다시 서버를 재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start.sh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H2 콘솔에 한번 접속을 해볼 수 있는데 H2 콘솔에 접속하는 부분은 어, 뭐 똑같고요. 그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IP 주소 8080 그다음에 H2 콘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가 아마 테스트라고 처음에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컬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비밀번호 이제 입력해서 연결을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네, 그 테이블들 answer부터 퀘스천부터 사이트 유저 요 테이블들이 만들어는 져 있을 겁니다. 데이터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JPA를 이용해서 테이블이
지정한 엔티티 형태대로 테이블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아마 테이블은 다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 환경과 서버 그 실제 배포 환경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유용한 내용입니다. 이제 뭐 개발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배포하는 부분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씩 따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80 포트로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뭐 80 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HTTPS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엔진X나 아파치 같은 웹 서버를 이용해서 네, 이 80 포트로 네, 웹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 포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그 포트입니다. 웹 서비스에서. 자, 그래서 엔진X를 먼저 설치를 할 건데요. 자, 또 그냥 여기 가장 기본 그 우분투의 가장 기본 디렉토리로 와서 네, apt를 이용해서 sudo apt install nginx. 네. 뭐 이거 혹시 뭐 리액트나 노드.js 이런 거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npm 인스톨 그런 느낌, 뭐 아니면 파이썬에서 뭐 pip 인스톨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화면이 뜨면 이제 yes에서는 ok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설치를 다 하셨으면은 네, 요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 nginx의 그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은 이제 요렇게 슬래시 etc 슬래시 nginx 뭐 슬래시 사이트 어베일러블 요거 치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sit 정도만 치고 탭 키를 눌러 보시면 뭐 아마 사이트 대시까지 아마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 정도 치고 다시 탭 키를 눌러보면 어베일러블이 아마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좀 수고를 좀 덜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sudo nano sbb 네, 또 나노 편집기로 네, sbb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 경로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파일을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80 포트를 뭐 듣는다. 이제 80 포트에 반응을 하겠다. 서비스 하겠다. 네, 서버 네임은 로컬호스트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은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을 담당하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제 80으로 오는 것을 이제 여기로 뭐 리다이렉트 한다라는 뜻. 네. 그리고 이제 통cat 서버를 요청을 이제 전달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쭉 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 여기도 상당히 내용들이 뭐 대소문자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뭐 언더바 대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주의해서 네, 좀 작성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을 다 하고 이제 또 컨트롤 O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X로 빠져나와서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 또 이제 요 사이트 enabled.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네. 아까는 available이었는데 이제는 enable이라는 디렉토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ls를 한번 보시면 ls는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나 폴더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걔를 일단 지웁니다. sudo를 이용해서. 자, 그런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여기 사이트 어베일러블에서 만든 저 sbb라는 파일을 여기로 이제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ls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sbb라는 파일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현재 enabled 폴더에서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nginx를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잘 실행이 됐다면 이제 IP 주소만 적어도 바로 접속이 될 겁니다. 그냥 80 포트는 이제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포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sudo nginx -t sudo nginx 띄우고 슬래시 아니 -t 를 한번 입력을 해서 여기에 뭐 에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뜨게 되면은 그러면 거의 아마 여기서 뭔가가 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또 그래도 안 나오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파일을 이 available 폴더에서 그 SB 파일을 일단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또 요 과정을 쭉 다시 반복을 해보시면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한번 요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502라는 배드 게이트웨이라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이걸 안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그 SBB 폴더로 다시 이동을 해서 start sh 요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네, 한 다음에 이 접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현재 13회차 내용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배포를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로직이 있어서 뭔가 코드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이제 방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노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아마 정상적인 실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뭐, 다 실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